오늘 오전 이 후보의 기자회견 이제 오전 9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번 논란은 이 후보의 창작물이다. 실체가 없다. 이러면서 이 후보의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뒤에는요. 이미 이건 지난 과거의 일이고 이 후보가 사실과 허위를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태세를 전환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네, 이 오늘 오전 9시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요. 논란이 된 이 후보의 이 발언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창작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후보가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분열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선대위원장 역시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면서 자신의 SNS에는요.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그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어 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인용이나 왜곡도 아닌 다 틀린 이야기다. 실체가 없는 악의적 사기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상호 이 선대위원장은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찌르려다 자신이 찔리는 일을 한 거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후보의 기자회견 직전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창작물로 보입니다. 창작물입니다. 그 창작물을 가지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이건 인용도 아니고 왜곡도 아니고 그냥 악의적 사기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 사기도 사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엮을 수도 없는 거고 실체도 없고 한 것이어서 이것은 그냥 똑 떨어진 악의적인 사기다. 이렇게 강경했던 민주당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에는요. 말과 입장이 좀 달라졌다 이겁니다. 네, 이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에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 대변인은 이 후보의 주장이 지난 과거의 일로 국민께서 이미 판단을 내렸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다는 점부터 강조했고요. 이어 이준석 후보가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히 섞어서 주장을 하고 있다며 TV토론에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서는 이 후보의 주장이 실체가 없는 창작물이라고 했던 민주당 측의 입장이 기자회견 이후엔 사실과 허위를 섞은 창작물이라는 식으로 다소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겠죠. 조승래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고요. 이 조 대변인은 해당 발언을 이 후보의 아들이 했는지 자체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이 TV 토론회에서의 이준석 후보 질문은 여성 혐오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원본 댓글은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해당 댓글을 여성 혐오로 둔갑하기 위해 원본에 언급된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고 주장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가 어떤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건가요?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히 섞어서 했고요. 명백하게 TV 토론에서 했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은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그 점만 해도 분명할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일부 사실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된 발언이 겨냥한 게 이제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성으로 바꿔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창작이고 허위 발언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논란을 이 표심을 흔들 막판 변수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번 논란이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며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관련해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지? 이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만회하려고 그 사실관계 더 파다가 본인이 더 다칠 가능성이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막판 네거티브는 쟁점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찌르려다 이준석 후보 본인이 좀 자해한 느낌이 들고.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저희가 들려드리는 우상호 위원장의 저 발언은요.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전에 했던 라디오 방송 내용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또 이준석 후보가 적시를 했던 그 이재명 후보 장남의 어떤 여러 가지 범죄 사실, 법원도 인정한 그 범죄 사실을 다 알고서도 우상호 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이준석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는 일종의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혐의, 또 조세 포탈 의혹 등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장남의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 혐의와 조세 포탈 의혹에 대해 조세범 조사 및 형사 고발 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 나선 장영하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 후보의 아들이 2019년부터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총 707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씨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916만 원뿐이며 나머지 1억 8천만 원 정도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단장은 이 후보 아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은 불과 390만 원에 그친다며 형제 전체를 포함한 5년간의 납세 총액도 87만 원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논란에 침묵하고 있는 이 후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나경원 의원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도 문제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사과를 쏙 빼놓고도 공격만 한다며 이중적이어도 너무 이중적이라고 비판했고요. 어제 김혜지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논란에 침묵하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비판을 하면 몰라도 거기에 대한 사과는 쏙 해놓고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니 참 민주당은 이중적이라도 너무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고 아들도 또 이렇고 하니까 참 우리가 이런 어떤 인성 이렇게 가지고 있는 후보자한테 나라를 맡겨도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들이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많은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